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보면 한국에서 일어난 대형 참사를 생각하게 합니다. 선박 침몰 참사에서 드러났던 가장 큰 문제는 선장과 선원, 이런 배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위험 감지 능력이 너무 떨어지고 승객들은 자신들의 위험을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나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위험은 스스로 감지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골목에서 일어난 대형 참사에서도 사고 골목에 들어가도 될 것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데, 앞에 가는 사람 뒤를 줄줄줄 따라가는 맹목적인 선택으로 대형 참사를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골목길 참사는 내가 그 부근을 지나갈 때마다 현장을 가보는데,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본능뿐인 짐승들도 먹이를 주고 유인을 해도, 혹은 억지로 밀어 넣으려고 해도 자기가 위험을 감지하면은 그 발버둥 치거나 탈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생각의 동물이라는 사람이 그런 골목길에 사람들이 막 그 좁은 골목길에 한 300명이 들어있는데 거기를 머리를 디밀면서 으쌰 하고 밀고 들어가느냐, 그리고 거기서 숨이 막혀 죽고 그 밟혀 죽느냐, 이런 거를 그 현장을 볼 때마다 아주 불가사의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해양 참사에서 모두가 객실에서 대기하라 한다고 죽을 줄도 모르고 배가 기울였는데도 거기서 태평스럽게 앉아 있다는 것은,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본능적인 사람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보고 대기하고 있으려고 하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런 말을 한마디라도 했다면은 다른 사람도 그 본능을 다시 되새겨서 여러 사람이 동요를 해서 탈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현대는 대형 참사의 시대입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정보가 결집이 되고, 통신의 발달로 순식간에 실시간으로 군중들이 밀집되기도 합니다. 또 과학의 발달로 대형 건물, 대형 쇼핑몰, 대형 수송, 대규모 집회가 이루어지므로 대형 참사라고 하는 것은 현대 과학의 발달로 만들어진 현대 사고의 특징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예전에는 10층인데 요즘은 200층, 100층 한 건물에, 예전에 중간급 도시의 인구가 그 건물 안에 밀집되어 있으니까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것은 과학의 발달에 따른 필연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특히 대형 사고가 좀 자주 일어난다. 이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골똘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대세를 따르는 반도적인 기질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배 안에서 객실에서 조용히 기다리세요 이라면 그 대세를 따르지, 10사람 중에 8사람이 조용히 있으면 2사람이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반박한다든가,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아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러면 다 쭈삣쭈삣. 근데 한 사람이 들기 시작하면 따라서 주르륵 드는 이런 대세의 흐름을 따르는 반도적인 기질이 아주 많다. 그 반도적인 기질이라는 게 본심하고 달라요. 그 대세에 휩쓸려 가면서도 본심은 그게 아닌데 생각하면서 그 개성을 표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난돌이 되기 싫다는 거. 이런 게 가장 큰 원인이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은 뉴라이트에서 말하는 종족주의. 쉽게 말하면은 선전선동에 약한 집단주의에 굉장히 우리 민족이라 할까 우리 국민들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은 국민성 자체는 전체주의에 가깝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유민주주의, 즉 개인주의 혹은 개성을 존중하는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런 반도적인 기질, 즉 대세를 따르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집단주의, 국가라든가 그 공동체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는 없이 당파를 할까, 끼리끼리 집단을 이루어 가는 거. 그러니까 그 집단을 대세로 따르는 거예요. 그 중에 대세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당파가 있는데 우리 당파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 정의롭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 이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정의롭지 않지만은 우리 집단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 대한민국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대세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집단주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종족주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기들 끼리끼리 부족적인 거, 집단적인 거, 당파적인 거에 심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세를 잡은 당파가 다수가 있는 당파에는 소수 당파가 죽으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세를 따른다든가 집단주의라든가 이런 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혹은 자기 주장, 개인주의 혹은 나의 어떤 개성 이런 거를 표출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해양 참사에서 혹은 대형 인명사고에서 이런 대세를 따른다든가 무비판적인 선동에 의해서 움직여주는 이런 증거와 현적을 이런 대형 사고와 해양 참사에서 그 흔적과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세는 지금 이 죽으러 가는 길인데 한 사람이 이러면 다 죽는다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반도적인 대세를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내심으로는 저 진짜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 대세를 따른다는 거예요. 본심은 안 그래요. 이런 지적을 분명히 기억해 놓으세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런 흔적을 말할 수 있는데 이 증거와 흔적은 그 해양 참사에서 드러났다시피 거기는 철 모르는 학생들이나 애들만 있은 게 아니에요. 약 한 600명에서 한 800명 정도의 승객이 있었는데 한 300명에서 400명의 성인들도 있었고 사회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더구나 그런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까지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연령적으로 성인으로서 사회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배가 기울어졌는데 거기서 기다리려 한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문화가 왜 생겼나 하는 것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의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골목길의 대형 사고에서도
사람이 들어갈 길조차 없이 빡빡하게 사람이 서 있는데 왜 거기를 밀고 들어가는 그런 문화적인 행태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우리 그 학자들이나 국민들이 시시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한번 밝혀봐야 되지 않겠느냐.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문화가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은 내심으로나 본심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집단주의 혹은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문화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일을 지적하면은 그래 우리가 한번 저 사람 말을 들어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난 돌로 지적하면서 그런 개성을 아주 모욕을 준다든가 그 소외시키는 그런 문화가 왜 한국에는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참사 사건에서 그 증거와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집단주의적이고 대세를 따르고 개성을 무시하는 이런 세 가지의 증거가 이런 결과로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그렇지 않다면은 배운 사람들이 배가 기울었는데 이게 아닌데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게 북두시민혁명군의 확신입니다. 왜?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정치적인 컨텐츠로 이야기하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하면서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어대명, 진대명. 지금 당대표 후보로서 있지만 곧 진급을 해가지고 대표로서 올라갈 사람이 이재명이다. 진대명, 학대명, 확실한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런 현상에서도 이런 대형 참사의 현장에서 발견되는 증거와 흔적들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사법 리스크를 예견하고 또 여러 가지의 위험을 감지하고 있음에도 이재명 지지자 혹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꾸역꾸역 그 사람이 밀려서 발피해 죽고 숨이 막혀서 사람 살려라는 그 속을 비집고 들어가는 모양으로 꾸역꾸역 밀려 들어오고 있고 모두가 객실에서 기다리라고 대기하라고 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고 모두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 혹은 군중 속에서 착각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다니까 저 사람들도 생각이 있는데 그 안에 군중이 100명이 있다면 100명의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아 이상한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나도 눈치만 보고 앉아 있는 거. 이런 군중 속에서의 착각과 함께 또 기다리라 하니까 다른 사람도 다 기다려야 그러고 사람 살려 하는데도 그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도 맹목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설마 죽겠나? 이래 사람이 맞는데 죽겠나? 이런 식으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무비판적으로 선전선동에 따르고 본능을 망각하면서 아주 동물적인 맹목적인 행위를 하는 이런 결과는 그 결과는 누구나 뻔하게 아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초래된 결과대로 피해를 입거나 사람으로 치면 사망을 하게 되면은 남 탓을 합니다. 나 그럴 줄 알았다. 나 그래서 안 갈라 했는데 사람들이 다 걸러 가니까 나도 그 무리들이 다 가니까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냥 따라갔을 뿐이고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배에 기다리라 했고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 왜 선장이 빨리 도망치라 하는 스피커를 안 했느냐. 배가 90도까지 기울어도 그 벽을 잡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게 그 짐승들도 그래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우리 모두 곰곰이 생각해보자 하는 게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민주당에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데 사법 리스크로서 1심의 선고를 징역형이나 구속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누구 탓입니까? 대응 참사와 똑같은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응 참사에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왜? 나는 내심으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선생님도 그렇고 선장도 그렇고 모두가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없이 대기를 하고 있었고 또 경찰들이 여기에 못 들어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골목길에 들어왔을 뿐이다. 다 남 탓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궁극적으로 보면 자기가 죽음 앞에서도 그 말이 통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무슨 조미료를 칩니까? 미원을 뿌립니까? 대통령이 혹은 정부가 혹은 어느 야당이라든가 여당이 야당은 아니에요. 여당이 국정에서 불리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 전국이 혼란스러우니까 대형 사고를 일으켜서 국민들의 관심을 이쪽으로 기울이게 하기 위한 정치적인 음모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소설을 쓴다든가 아니면은 어떠한 정치 공작을 하고 있었다. 뭐 이런 택도 안 되는 소리를 덧붙여 가지고 정권 퇴진을 외칩니다. 그러면은 다급한 권력이 돈으로 무제한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고만 터지고 대규모 사고만 터지면은 대규모 보상이 정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당의 지금 전당대회나 당대표 선거에서 이재명이 법정 구속을 당해서 구속이 된다 하면은 이재명이가 아니고 사법 리스크가 없는 범죄 혐의가 없고 욕을 안 하고 건전하고 도덕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뽑지 않은 그 민주당 측 지지자와 민주당의 탓이 아니고 자기도 이재명이 말고 다른 사람을 뽑고 싶었는데 여론이 그래서 나도 그걸 뽑았던 것 뿐이고 우리 잘못이 아니다. 근데 그게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이가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 권력적인 탄압을 한다 이런 소설 같은 정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대형 참사는 해결이 되었는가?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 왜 골목길에 못 들어가게 하지 않았느냐? 아니 불 속에 죽으려고 뛰어드는 사람을 경찰이 어떻게 말립니까? 또 기다리라고 하는데 거기 배가 지금 약 한 70도로 기울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도 안 나오는 사람에게 경찰이 나가라 한다고 선생님이 나가자 한다고 그 말을 나가자고 용기를 내서 말할 사람도 없는 이런 집단주의에서 누구의 잘못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참사는 그걸로 끝이 안 되니까 정권 퇴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광화문 광장에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왜? 자기들 피해자와 권력의 상대적인 이용 가치가 있는 혹은 이런 희생자를 제물로 이용하려는 권력의 지지자들이 합쳐가지고 광화문 내거리에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결국 불법 탄핵으로 이루어지기도 했고 보상금으로 해결되기도 한 거예요. 그런 악순환의 시스템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구속이 된다든가 실형을 받으면은 그런 대표를 뽑아가지고 민주당이 망하게 되면은 남 탓이에요. 아, 우리 잘못이 없다.
언론에서 그런 거를 좀 더 진실되게 이야기하지 않고 정치적인 음모로 이재명을 띄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쏘갔다. 이런 정치적인 공작 언론이 부추겼다. 아니면은 권력이 민주당을 망하게 해서 윤석열의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한 정치적인 음모를 끄집어내면서 그 서로 상부상조했던 그 피해자라든가 기타 정권에 불만 있는 사람과 민주당 당원 지지자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폭동을 일으킬 거다. 북두시민혁명군의 오늘 강의의 주제는 그겁니다. 왜 긴급 방송을 하지 않더라도 배가 45도를 넘어서 50도 쪽으로 기울었는데도 왜 도망을 가지 않느냐? 군안 조치를 왜 하지 않느냐? 사람이 그렇게 몰려 있는데도 머리를 박고 밀고 들어가서 발피해 죽으려고 하느냐? 그 사람들이 배운 사람으로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대개는 알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남들이 다 있다고 그 본능조차, 이거 잘못하면 목숨이 소름이 바짝바짝 끼치는데 그 기사에 보면 그런 그 피해자들 중에 그 살아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소름이 끼쳤다. 죽을 것 같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기사에 보면은. 그런데 왜 그거를 탈출을 하지 않고 군안 조치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본능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사회에서 민주당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참사에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을 정치 도박으로 이재명이가 벌이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불만인 사람들은 미필적으로 이게 사고가 되면은 나도 민주유공자가 되고 대규모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하는 막연한 기대. 그러나 이재명은 미필적이 아니고 고의성을 가지고 정치 도박을 벌일 수도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응 참사가 일어나는 심리적인 시스템을 시청자 여러분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의 그 죽기 살기로 달라드는 지지자들이나 되지도 않을 재판을 네 가지의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인 이재명이 벌이고 있는 이 사실은 해양 대형 참사에서 화물을 가득 싣고 그 배에 선조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이재명이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빠져 죽으면은 민주유공자나 대규모 보상금을 받고 이재명은 살아남고 그 실패하도 뭐 어차피 배는 건너가는 거니까. 이런 2판 4판으로 벌이는 지금 정치 도박일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굉장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대형 참사에서 1차적인 책임은 그 군안 조치라든가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개인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로 그러나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에 대한 체크라든가 정부로서 해야 될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선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형 참사에서는 1에 대한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2. 정부가 조작한 주체다 이거예요. 이 사건을 일으킨 주체라고 주장하면서 광화문에서 그 책임을 지라고 정권을 퇴진을 하라고 폭동을 일으킨다. 지금 민주당도 이 한국의 사회 심리를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주장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구속되면은 이재명을 선택한 민주당의 잘못이 아니고 그 구속된 재판부가 잘못했다. 구속한 재판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광화문에 그러면서 정치 업무다 이러면서 광화문에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미리 지금부터 사회를 엄중하게 다스리면서 일벌백계로 이 지금 현재 내년 4, 5월까지 비상사태로 유지해 나가야 된다. 즉 선제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지금 막연히 이렇게 사회 전국이 혼란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김건희가 성형으로 갈아엎었다. 민주당에서 유명한 정봉주 남자예요. 그 사람 자기가 실토했어요. 성형했다고. 남자도 그런데 여자 성형이 무슨 뉴스거리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비난하는 여자도 얼굴을 보면 성형을 했어요. 그 영부인을 희롱거리로 만들고 이 사회를 혼란시키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이용하는 것 같아요. 사회 심리, 대세에 따르는 반도적인 기질을 이용해 가지고 선점을 하면은 거기 대세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회가 공산 좌파들이 이 한국 사회를 완전히 장악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재명이 1심 판결에서 구속이나 법정 구속이나 실형을 받게 된다거나 혹은 내년 4, 5월까지 지탱이 된다 하면은 내년 4, 5월은 그렇게 쉽게 지나가지는 않을 거다. 쉽게 말하면은 대형 참사를 유도하고 대형 참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책임은 모든 것이 자유민주주의로서 개인의 책임이 우선이 아니라 공산주의처럼 밥 굽는 거는 공산주의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건 배급제니까 개인주의는 정부가 굽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자유를 보장하고 어떤 의미로서 경찰국가 이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힘을 쓰지 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밥까지 걱정해 줘야 될 거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조차 없으면은 이 국가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국가의 국민들의 최소한의 그 유지를 자유민주주의에서도 지켜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산 좌파들은 이 한국 국민들의 사회 심리, 즉 대세를 따르는 반도적인 그런 태도, 그리고 당파성을 가진 집단주의 혹은 전체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문화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이런 흠결을 이용해 가지고 대형 참사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반복적인 행위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거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이냐. 또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이후 당대표가 구속이 되거나 실형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서 광화문에서 폭동을 일으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계엄령을 발동할 수도 있고. 왜? 헌법에 계엄령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엄령을 발동을 하면은 굉장히 큰일 나는 듯이 하는데 계엄령도 하나의 상황이기 때문에 군이 계엄령에 대한 훈련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엄령 발동을 통해서라도 그 정상적인 나라로 바로 세워야 한다.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이런 용감한 행위들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의 시청자와 구독자들은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응원해줘야 한다. 이런 일은 한국의 지금 사회문화나 혹은 정치사회화 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나 성숙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이재명이라는 괴물이 대한민국을 올바른 선진국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나타난 괴물로 봅니다. 그게 악마일지 천사일지는 우리 국민들이 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윤석열 정부가 유비무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금 대형 참사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이 분석할 적에는 대세를 따른다. 모난돌이 되지 않으려고 대세를 따른다. 왜? 소수파가 되면은 도망갈 데도 없고 반도국가로서 소수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섬처럼 되어 있으니까 중국이랑 큰 나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북쪽으로 도망도 못 가요. 그러니까 섬과 같은 그런 과거에 우리가 통일되기 지금 분단되기 전에 통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도망도 못 가고 소수가 되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세를 따르는데 자기 내심하고는 달라요. 자기는 이 명내키지를 안 해. 그러나 대세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대세를 따르니까 내심으로는 자기 잘못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남 탓을 많이 해요. 왜? 나는 잘못이 없고 대세가 그리 따라갔을 뿐이라는 거야.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뭡니까?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지는 게 그 자유민주주의예요. 어떤 일이든지 남이 어쨌든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개인주의라는 게 그런 겁니다. 개인주의를 이기주의로 이해하는 사람이 한국에는 많아요. 왜 내 자유인데 이라는데 공화국이라는 거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화국이라는 거는 공동체가 평화롭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민주공화국이라 하면은 자유도 공화를 위해서 일정하게 제한이 될 수 있고 민주라는 것도 공화를 위해서 일정하게 제한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성을 존중해주는 그 속에 공화가 있는 거지 집단주의로서 공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의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이번에 일어나는 윤석열 정부가 잘하든 못하든 일단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온갖 지금 음모를 꾸미고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면은 MBC라는 데 노조라는 게 뭡니까? 경영진에 대항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임금을 협상한다든가 경영에 합리적인 경영을 안 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가 이런 걸 감시하면서 서로 견제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노동자의 이익과 공장 경영주의 이익에 절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MBC는 노조가 경영진을 장악해가지고 일극체제예요. 노동자 대표가 사장이고 노조하고 노동자 대표하고 무엇을 협상을 합니까? 그 법률적으로 말하면은 자기 대리를 법률적으로 무효로 하잖아요. 자기 대리. 내가 두 사람의 쌍방의 대리를 같이 하면 그게 정상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자기 이익을 해서 지 마음이 한 사람 한 마음으로 두 사람의 그 변호를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MBC의 노조의 활동은 완전히 불법입니다. 법률적인 법리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지금 공산 좌파들의 집권 연장을 위해서 언론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고 노조가 사장까지 겸하고 있어요.
노조에서 사장을 파견해 보내놨어. 그 둘이서 앉아서 협상을 한답니다.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그게 됩니까? 노조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지. 두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는데, 이런 굉장하게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걸 바로 세우는데 우리 자유우파 혹은 북두시민혁명군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두 단합해서 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건져내는데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모자란 북두시민혁명군, 이런 위기의 한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로 모자라지만은 이런 유튜브를 개설해서 열심히 여러분과 같이 소통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